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에서 딸을 한국에 시집 보냈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하네요. 한국에 시집 올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던 그 딸, 그런데 지금은 너무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밝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던 거죠. 심지어 부모님은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줄 몰랐다며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한국 방문기,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감동 한방 전하는 감동 펀치입니다. 감동 맞을 준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출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라고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대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전공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환학생으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후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서 결혼하고 지금은 경기도 한적한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부모님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낯선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심지어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으셨거든요. 거기 가서 괜찮을까? 너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속에서도 저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다며 담대하게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서툴렀고 시댁 문화도 낯설었고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고 특히 남편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점점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드디어 제 부모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었어요.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부모님을 마중 나갔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부모님은 매일 충격의 연속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잖아.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거리에 쓰레기가 없어. 그들은 한국의 도시 풍경, 교통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매너에 정말 놀라워했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보시고는 한동안 말을 못 하셨어요. 저희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조경이 잘 된 마당이 있고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된 집이었어요. 마르타야, 너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니?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모든 감정을 대변해줬죠. 계속해서 부모님은 저희 부부의 일상에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마트에 가면 셀프 계산대에 놀라고 병원 시스템에 감동하고 심지어는 동네 공원에서 주민들과 인사 나누는 저를 보며 너 여기 완전히 정착했구나라고 하셨죠. 이제 부모님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한국에서 살라? 은퇴하고 여기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제가 한국에 시집 온 걸 걱정만 했던 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후 일주일 정도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상에 하나하나 감탄하는 모습이 마치 외국 관광객처럼 신기해 보였지만 그 속엔 진심 어린 놀라움과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 회사에 부모님을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무실 내부가 카페처럼 꾸며져 있고 직원들 간의 분위기도 정말 수평적이에요. 부모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셨습니다. 한국 회사라면 빡세고 위계질서도 심하고 야근도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긴 완전히 유럽식이네. 남편이 상사와 농담도 주고받고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인 것을 보며 스페인의 직장 문화와 너무 비슷하다며 깜짝 놀라셨어요. 내 남편 정말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그럼 너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부모님은 제가 결혼 후에도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다음 날은 저희 동네 주민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 모임은 매달 한 번씩 열리는데 근처에 사는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자리예요. 이날 저는 부모님을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어요.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이웃분들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어머, 외국에서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따님이 이 동네에서 인기짱이에요. 요리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이방인인 저를 이렇게까지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상상도 못하셨던 거죠. 마르타, 너 한국에서 친구 없을 줄 알았는데 너 여기서 사랑받고 있었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혼자 외롭지 않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부모님이 비로소 느끼신 거였어요.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주말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의 창고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러 갔거든요. 사실 저희는 남편의 본업 외에도 취미 삼아 시작했던 한국 전통 공예품, 온라인 판매를 부업으로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경복궁 기념품샵에서 영감을 받아 직접 만든 전통 문양의 키링, 브로치, 미니 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었죠.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꽤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게 다 너희가 만든 거야? 와, 이 정도면 너네가 사장님이네, 마르타. 부모님은 그 순간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어요. 딸이 한국에서 단순히 시집살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고 가치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신 거죠. 그날 저녁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널 걱정한 게 미안하구나. 넌 여기에 뿌리를 내렸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었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한국에서의 삶이 괜찮은 선택이었다는 걸 증명한 듯 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틀 후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바르셀로나 집 정리하고 여기 근처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반년씩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 우린 내가 자주 보고 싶고 한국이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엔 그렇게 걱정만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한국에 눌러 앉고 싶다고 말씀하시다니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다시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을 너무도 좋아하게 되시면서 본격적으로 반년씩 한국에 살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여행이나 짧은 방문이 아니라 실제 거주에 가까운 형태로 한국에 체류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바로 비자 문제였어요. 관광 목적으로 90일은 무비자 체류가 가능했지만 반년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하신다면 정식 비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바로 받을 수는 없었고 결국 방문 동거 비자나 거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가 생각보다 까다로웠고 특히 재정 증명과 보증인 관련 서류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너한테 걱정만 끼쳤지, 이젠 우리가 도울게. 그렇게 저희 부부는 부모님의 체류 준비를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주변 지인들과 동사무소, 출입국 관리사무소까지 발로 뛰면서 모든 서류를 완비했어요. 비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후에는 생활 인프라 구축이 과제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살다 온 부모님께 한국은 너무도 다르게 느껴지는 환경이었기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죠. 예를 들어 한국식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안의 전자제품 설명서를 전부 번역했고 TV에는 스페인어 자막 기능을 설정해드렸습니다. 또 주변 시장, 병원, 약국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나하나 함께 방문하며 생활 동선을 직접 체험시켜드렸어요. 그리고 한국 병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 근처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도 미리 등록해놓고 건강검진 예약도 잡아드렸죠. 부모님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정말 감동하셨어요. 이 정도로 빠르고 친절한 병원은 스페인에서도 찾기 힘들어. 심지어 건강검진을 받고 나오시더니 여기서 정기검진도 계속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동네 주민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웰컴 파티를 열어주셨을 때였어요. 자그마한 동네 카페를 빌려서 여러 음식들을 준비해주셔 김밥과 떡, 잡채, 유자차까지 준비해주셨어요.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우리가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이웃들과 산책을 나가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시며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공예품 쇼핑몰에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머니는 스페인 전통 문양을 한국식 디자인과 융합한 제품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 아이디어는 대박이 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 스페인 융합 디자인이 독특하다며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은 그 제품이 저희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나 이주가 아니라 두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며 융합되는 진짜 글로벌 가족의 시작이라는 걸요. 물론 쉽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한국어가 어려워서 동네 병원이나 마트에서 혼자 말하기가 힘드셨고 때로는 단절감을 느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주민들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시고 번역 앱을 사용해 대화를 이어가려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느덧 익숙해졌고 부모님은 마치 원래 한국에 살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어울리고 있었어요. 마르타야, 여기가 이제 제2의 우리 고향 같아.
그 말이 저에겐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하시고 심지어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 부르시게 된 그 순간부터 제 삶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페인에서 온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한국에서 자립하며 사랑받는 하나의 시민이자 글로벌한 가족의 중심이 된 기분이었죠. 부모님은 결국 스페인 집을 정리하시고 1년의 반은 한국, 반은 스페인에서 생활하시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어요. 한국에서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원룸형 주택을 임대하시고 스페인에선 계절이 따뜻할 때 돌아가시죠. 심지어 동네 주민분들께서는 부모님이 한국에 돌아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실 정도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마을 주민센터에서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족 교류 강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 정착해 잘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이민자 가정에게도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작은 강연에서부터 시작하여 외국인 가족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시게 되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저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고 부모님도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부의 전통 공예품 쇼핑몰도 더 성장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제안해주신 디자인들이 점점 다양화되면서 저희는 상품 라인을 확대하고 한 스페인 문화 융합 브랜드로 재브랜딩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업도 논의 중입니다. 한 번은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 온다고 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건 뭐였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멀리서 외롭고 불행할까 봐 두려웠지. 하지만 지금 너를 보니까 그 모든 걱정이 무색해질 정도야. 네가 잘 살고 있어서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어요. 제가 선택한 이 결혼, 이 나라, 이 문화가 누구도 불행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두를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매주 한 번씩 한국어, 스페인어 교환 수업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한국어를 배우고 저는 잊어버리기 쉬운 스페인어를 유지하기 위해요. 그 시간은 단순한 공부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귀중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를 성숙하게 했고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지금은 그 사랑이 두 나라, 두 문화, 두 세대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국인과의 결혼, 이민 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셨나요? 그 두려움이 때로는 얼마나 따뜻하고 놀라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